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반복 기출되는 기출 숫자 완벽 정리 주택법 파트입니다. 주택법입니다. 주택법도 숫자들이 많이 나오죠. 단순 암기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 전용면적 호당 세대당 얼마야?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이 서민주택이잖아요. 85제곱미터 이하 3인 4인 가족 기준이죠. 방 3개짜리. 그래서 서민주택은 호당 세대당 단독 공동 관계없이 85제곱미터 이하면 국민주택 규모 그럽니다.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시골의 읍이나 면일 때는 얼마 이하요? 10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시골의 읍이나 면일 때는 얼마 이하요? 100, 200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한다는 걸.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의 수요, 공급에, 수급에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사업 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이 있잖아요. 자, 사업 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에 얼마까지? 75%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건설한 주택은 몇 프로 이하요? 75%. 그런데 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한 주택은 100%. 조합의 고용률이 100%입니다. 조합의 고용률은 100%. 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한 주택은 10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조합이나 고용자는 조합이나 고용자, 주택조합이나 고용자는 100%죠. 조합의 고용률 100%, 일반 사업 주체는 75%, 조합의 고용률은 100%, 조합 고용 100% 이렇게. 예. 자,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85 이하죠. 왜요? 도시니까.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시골이 연멸대 100이죠. 수도권이면요 85, 도시면요 85가 되는 거죠.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시골이 연멸대 100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 300세대 미만의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입니다. 도생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인데 몇 세대 미만이요? 300세대 미만. 그래서 299개까지 최대 만들 수 있습니다. 종류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 다음에 소형 주택이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 소형 주택이 아닌 연립, 소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 그러니까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는 이 소형 주택과는 안 친해요.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심의 거치면 몇 개층이요? 5개층.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형이 아닌 연립, 소형이 아닌 다세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는 소형 주택입니다. 첫 번째 60 이하라는 거에 사이즈가 소형주택. 소형주택 기준은 60제곱미터 이하짜리. 세대별 독립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이 있어야 되죠. 욕실, 부엌이 있어야 돼. 이게 방 하나의 방이죠. 욕실과 부엌이. 그 다음에 지하층에 설치하면 안 되고. 개정사항. 출제 포인트죠.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러면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하고, 욕실하고 부엌이 아니라 보일러실이죠. 하나의 공간. 그러니까 옛날에는 방이 이렇게 욕실, 부엌 방이 있으면 부엌과 방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가 있었냐면 욕실이 있었어요. 원룸에 소형주택에 이렇게 부엌과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욕실이 있고 여기에 보일러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실에서 뭐 때문에 습기 때문에 보일러 장고장이 많이 나서 여기 외부에다가 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러니까 욕실 공간 하나, 보일러실 공간 하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하고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하고는 이제 몇 개 공간? 하나, 원룸.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입니다. 욕 보셨어요? 욕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전용면적 30 이상이면 3개 공간을 만듭니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3개 이하의 침실.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3개 이하의 침실을 만드는데, 침실이 3개 이하인데 침실 한 칸은 각각 7제곱미터 이상. 자,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3개 이하의 침실과 그 밖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침실이 2개 이상인 것, 방이 2칸인 것은 전체 세대수의 얼마? 3분의 1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때 소형주택과 함께 건축하는 그 밖의 주택 한 세대, 주인집 한 세대 건축할 수 있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3분의 1 초과하면 안 될 것 됐었네요. 전체 세대수는 소형주택 세대수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밖의 주택 함께 건축하는 예외가 있잖아요. 그 예외적으로 만든 주택까지 포함해서 전체 세수를 계산하고 그놈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소형주택이 30 미만이면 하나의 공간, 30 이상이면 3개 이하, 침실은 7제곱미터 자, 이상으로 구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방 2칸 이상짜리는 전체 세대수의 얼마? 3분의 1. 자, 다시 간단하게 읽으세요. 30 미만이면 원룸, 30 이상이면 3칸까지, 방 한 칸은 7제곱미터 이상, 7. 행운, 럭키 7. 자, 3개 이하의 침실에, 3개 이하의 침실에 방 3칸짜리죠. 그 다음에 방은 7제곱미터 이상으로 구성하고, 자, 투룸, 쓰리룸이 소형주택에서, 자, 투룸, 쓰리룸, 2개 이상인 게, 그러니까 투룸이나 쓰리룸인 게 얼마를 초과하면 안 돼요? 3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될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지하층은 세대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소형주택 60 이하, 30 미만이면 원룸, 30 이상이면 3칸, 방은 7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2칸짜리, 3칸짜리가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2개가 있는 거 아시죠? 사업계 승인을 받아서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대 구분형을 만들어서 분양하는 공동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허가 신고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첫 번째 요 사업계 승인받은 것은 분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 공동주택관리법에 허가 신고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은 이건 기존 아파트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히 둘이 달라요.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사업계 승인받아서 분양할 때는 자, 전체 세대수에 얼마 넘지 않을 거? 3분의 1. 전체 주어지는 면적을 3분의 1 넘지 않을 거. 3분의 1 넘으면 안 돼요. 세대수의 3분의 1, 면적의 3분의 1 넘으면 안 되는데, 자, 기존 아파트를 바꿀 때는 좀 달라요. 공동주택관리법에 허가 신고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를 세대 구분형으로 바꿀 때는 전체 세대, 자,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넣으면 안 되고, 동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아파트 전체 10분의 1, 동 전체 3분의 1. 이건 기존 아파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받고 신고하고 이렇게 변경하는 거고, 위에는 3분의 1짜리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새 아파트 분양하는 거, 이건 헌 아파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입니다. 하나의 세대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모델링은 대유선이나 증축하는 행위죠. 사용검사일부터 몇 년? 10년. 공사 완료일이 아니고 사용검사일 또는 준공검사로부터 10년. 대유선은 10년. 이 문제 틀리면 10대. 증축은
늘어나서 15년 15대. 조정면적 3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85제곱미터 미만은요 8호 40%까지 8호 40. 그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과 수직 증축형이 있는데 세대수 증가형은 15%까지. 여기 시험 문제는 요 수직 증축형만 시험 문제입니다. 수직 증축형은 15층 이상이면 3개층, 14층 이하면 2개층, 15층 이상이면 3칸까지, 14층 이하면 2칸까지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6번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넣었네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0살 이상 주민에게 공람. 공법의 열람 공람은 일반적인 며칠이죠? 14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 4개만 30일이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열람 공람 그런 며칠이요? 14일.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의견 제시 30일. 지방의 의견 제시는 일반적으로 30일이죠. 그런데 국토계획법의 성장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 보이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만 60일 내 의견 제시가 됩니다. 일반 원칙을 물었어요. 열람공람 며칠? 14일. 지방의 의견 제시 30일. 자, 30일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5년마다 재검토. 좀 특이한 게 이겁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대도시 시장이 수립하면 도의사의 승인받으라고 좀 아주 어렵는 규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문장입니다. 다른 데서는 다 틀린 문장이죠. 왜냐하면 대도시장은 도의사와 맞장. 그런데 리모델링 기본계획만 대도시장이 도의사의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꼭 좀 찝어서 기억하십시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대도시 시장이 누구의 승인? 도의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더라. 요거 하나 더 조심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공구. 자, 이렇게 공사 구역이죠. 109, 209 나누는데 이 구별 기준의 폭이 6m 이상. 공구별 세대수 300세대, 전체 세대수 600세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착공신고, 사용검사, 별도 수행. 경계 6m, 공구별 세대 300세대, 전체 세대수 600세대 이렇게 됩니다. 8번에 주택단지입니다. 자,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하나의 주택단지는 관리사무소가 하나죠. 다음으로 구분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 자, 아파트 단지 하나가 있는데 고속도로가 지나가요. 그러면 각. 철도가 지나가요. 각. 자동차 전용도로가 지납니다. 각각 분리된다고 생각하니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가 지납니다. 일반 도로 몇 m요? 20m. 예정도로 몇 m요? 8m. 판례, 민법 판례는 며칠 이상? 20일 이상 공부해야 되죠. 예정도로 몇 m요? 8m. 일반도로 몇 m요? 20m. 판례 20일 하고 됐네요. 예정도로 8m, 일반도로 20m. 판례 며칠 이상 공부해야 돼요? 20일. 이렇게 되는 거. 판례 예정도로 8m, 일반도로 20m 이상이면 각각입니다. 만약에 일반도로가 20m이고 16m다. 그럼 몇 개죠?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는 거지. 20m 이상이 돼야 각각이 되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토지 임대 주택 분양.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토지는 임대하고요. 주택은 분양을 하겠답니다. 이때 그러면 이제 주택은 내 건데 땅은 빌려서 쓰는 거예요. 임대차. 토지 임대 몇 자죠? 4자. 몇 년? 40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 75% 이상이 계약 갱신을 청구하는 경우는 자, 몇 년 범위에서 연장? 40년. 토지 임대 40년, 갱신 40년. 분양주택 4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몇 프로 이상이 계약 갱신을 청구하면 75%. 40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업자 나왔네요. 자,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면 여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연간 단독주택 20호, 단독은 호로 세죠. 공동주택 20세대, 도생 30세대 이상, 소형주택과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을 함께,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포함해서 몇 세대요? 3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전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등록은요, 시행자가 등록합니다. 시공자가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시공자가 등록한다. OX, X. 시행자가 등록합니다. 연간 몇 자? 2자. 등록 몇 자? 2자. 국장 몇 자? 2자. 해서 20호 20세대. 연간 20호, 연간 20세대. 도생만 30세대입니다. 대중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연간. 이런 자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에 등록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 하려면. 이때 등록이 말소되고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2년. 자, 등록할 수 없다. 등록 결격. 등록 말소되고 몇 년이요? 2년. 공법은 2자니까 몇 년? 2년. 중개사는 3자니까 몇 년? 3년. 공법은 2자니까 2년. 중개사는 3자니까 3년. 구별하세요. 공법은 헷갈릴 거예요. 등록 말소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자 2년. 주택사업 등록할 수 없습니다. 결격까지 같이 기억하세요. 자, 주택조합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주택조합. 자,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반납부터 사용검사 반납까지 계속하여 주택건설 예정세수의 몇 프로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해라. 자, 조합 설립, 인가 반납부터 사용검사 반납까지 예정세수의 몇 프로요? 50%. 자, 이때 임대주택 세대수는 제입니다. 이건 분양하는 게 아니니까. 주택건설 예정세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2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러하지 아니하더라. 자, 뭐가 필요 없다? 수혜 제한이 없다는 거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수혜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주택조합, 지역 직장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수의 50% 이상, 최소한 20인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런데 리모델링은 수혜 제한이 없습니다. 자, 조합은 자격 요건입니다. 지역 주택조합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80% 이상의 동의와 15% 이상의 소유권. 자, 8.15 독립운동이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8.15 독립운동을 해야 되고 80% 동의, 15% 소유,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면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해야 돼요. 몇 개월 이상이요? 6개월. 투기 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1년 전에 날을 말한다. 6개월 이상 거주하는데 투기 과열지구는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은 8.15 독립운동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면 80% 동의, 15%는 소유. 그 다음에 무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로서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6개월 이상. 투기과열지구는 1년 이상. 직장주택조합입니다. 8.15 독립운동이죠. 자, 직장주택조합은 이걸 구별하세요. 인가냐, 신고냐. 인가, 건설할 때는 인가요. 인가할 때는 무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고할 때는요, 구미택을 공급받으려면 신고죠. 그래서 공신 그랬잖아요. 직장의 신. 이때는 무주택자만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만.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인가입니다.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을 만들 때는 인가.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때는 허가 이렇게 됐어요.
요 기간이 2년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에서 허가는. 그러면 동만 일모들에 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서 조합 설립 인가. 허가받을 때는 75% 동의받아서 허가. 그러니까 조합은 인가, 리모델링 사업은 허가. 이거 구별하세요. 사업은 허가. 자, 주택들 전체 합니다. 전체 할 때 전체 3분의 2 동별 과반수. 3분의 2가 75%, 과반수가 50% 이렇게 동의. 그러니까 이렇게. 동을 리모델링 할 때는 조합 설립할 때 조합 설립 인가는 3분의 2 결이면 되고 허가는요 75% 이상의 동의. 그러면 2년 내 사업계 승인 신청, 2년 내 리모델링 허가 신청. 전체를 리모델링합니다. 전체 구분수요 및 의결권의 3분의 2 각 동별로 과반수. 허가는요 75%, 50% 이렇게 됐네요. 75%, 50%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합원 모집입니다. 지역이나 직장조합에서 조합 설립 인가할 때는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주택건설 대지의 50% 이상의 토지의 사용권을, 그러니까 조합원을 모집하려면요,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해서 50% 이상의 대지의 사용권하고 옛날에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주택조합 만들 때 대지 그 소유자들의 동의도 없이 모델하우스 만들어서 저기다가 뭘 만들 거예요? 지주택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사기였던 거죠. 근데 이제는요,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할 때 모델하우스 만들려면요, 먼저 몇 프로 이상의 사용권이 전제돼야 돼요. 50% 사용권 확보니까 50% 동의를 받았어요. 지주택 만들 때 동의해 주실 거죠? 그러니까 예, 한 사람이 벌써 50% 나왔어요. 5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모집할 때 옛날에는 그냥 모델하우스만 만들면 조합원 모집했는데 이제는 50% 사용 권한 확보, 동의를 받은 다음에 신고하고 공개 모집. 그런데 조합원의 사망이나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인해서 결혼을 충원하거나 재모집하는 경우는 충원이나 재모집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충원이나 재모집은 신고 없이 선착순 이렇게. 설명 의무. 모집 주체는 설명한 내용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국토교통부는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확인받아. 제가 설명한 내용 이해했죠? 사인 받고요. 그 다음에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원본을 교부했어요. 그러면 모집 주체는 사본을 몇 년간 보관? 5년. 왜? 원본은 여기다 교부했으니까. 보통 보관은 원본 보관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사본을 몇 년간 보관해라. 5년. 사본을 몇 년이요? 5년. 자, 사본을 5년. 말 돼요?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6번에 신규 가입 등 금지. 지역 직장조합은 설립 인가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의 구성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다만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았어요. 또는 다음에 결혼이 발생하는 범위에서 못해요? 충원, 승인을 받은 경우나 충원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더라. 추가 모집 승인 받았어요. 또는 충원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받은 후에도 신규 가입 교체할 수 있습니다. 사망, 그럼 상속인으로 채워야겠죠. 충원해야겠죠.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입주로 선된 지위가 양도, 증여, 판결로 변경됐네요. 양도, 증여, 판결로 변경된 경우. 다만 주택 전매의 제한 등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배가 금지되면 양도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학계 승인 이후에는 양도 양수가 자유인데 전매 제한되더라. 우리 동네가 투기 과일 주우면 전매 제한 받죠? 그러면 양도 양수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탈퇴 등으로 예정세수의 몇 프로 미만? 50% 미만. 왜 50% 미만이냐면 예정세수의 50% 이상을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탈퇴해서 50% 미만 되면 다시 50% 이상 구성해야 되니까 충원해야 되죠. 무자격적으로 판매되어 자격이 상실되면 충원해야 되고, 사학계 승인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세수가 변경됐어요. 그래서 기존의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 되더라. 조합원 수가 50% 미만 되면 조합원 수는 예정세수의 50% 이상으로 구성해야 되니까 50% 미만 되면 충원하는 거죠. 60%면요 충원 안 하죠. 50% 이상이니까. 사망이나 자격 상실도 있고, 사학계 승인 이후에 입주로 선된 지위가 양도정의 판결로 변경된 경우, 이럴 때는 자, 충원 가능 사유, 특히 여기 50%는 자, 멋진 조항이죠.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입니다.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예치했잖아요. 이다음부터 30일 이내는 마음껏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마음껏 처리한다고 해서 자, 우리의 환급금, 공제 이런 거 안 돼요. 손해배상 안 됩니다. 무조건 환급해줘야 돼요. 뭐 손해배상하거나 환급금 공제 이런 거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30일 이내는 무제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입비 등을 예처럼부터 30일 이내 청약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철회의 효력 발생은 철회를 뭘로 했어요?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 서면을 만날 발송한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철회의 의사 표시는 서면으로 하는 경우 자,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더라. 자, 30일 내에 철회할 수 있고, 서면을 했을 때 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입비 등의 지급 및 반환,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에 가입 신청한 자가 철회한 경우 철회 의사가 도달함부터 7일 이내, 모집 주체가 이제 우리가 철회하면 모집 주체는 가입 신청한 자가 철회하면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며칠 내요? 7일 이내 예치기관의 자에게, 은행에게 가입비 반환을 요청합니다. 7일 내 반환을 요청합니다. 도달함부터 7일 내에. 그럼 예치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경우에 요청부터 10일 내 반환입니다. 자, 몰라요? 30일 내 마음껏 처리합니다. 우리가 철회했으면 그 철회 의사가 그들에게 도달했겠죠. 그러면 7일 내 반환 요청을 합니다. 10일 내 반환입니다. 다시요. 30일까지 마음껏 철회를 하시고, 그러면 7일 내 반환을 요청하고, 은행에, 금융기관에. 자, 그러면 나한테 며칠 내 반환? 10일 내 반환. 뭐 이래저래 해봤자, 길어져 봤자, 예, 보통 2달 안에는 무조건 다 다시 반환돼 들어오네요. 30일 내 철회하고, 그 다음에 도달하고, 그때부터 7일 내 반환 요청하고, 며칠이요? 10일 내 반환하도 됐으니까, 이렇게. 뭐, 길어야 한 50일이면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체 절차가. 그 다음에 철회의 효력 발생은 서면할 때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자, 사업 종결 여부 결정과 주택조합 해산 여부 결정인데, 보세요. 주택조합의 발기는 조합원 모집 신고 50% 이상 동의받고 신고하고 공개 모집했잖아요. 모집 신고가 수리됐나요? 그럼 신고 수리가 되면 그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인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가 수리되고 2년 내에 조합설의 인가를 받지 못하면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고, 자, 조합설의 인가 받았으면 그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에 자, 뭘 받아야 되죠?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죠? 3년 내에 뭐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근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더라? 그러면 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가 됐으면 그로부터 2년 내에 조합설립 인가, 조합설립 인가 받지 못하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고, 자, 조합설립 인가 받았으면 3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하고. 됐죠? 이때 소집 통지입니다.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의 임원 발기는 총회체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목적 안건 1심일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 총회 소집 통지는 공법 전체다 7일 전. 예? 총회 소집 통지는 공법 전체다 7일 전 이렇게 됐습니다. 주택 상환 사채죠? 상환 그러면 김용인가요? 사채 그러면 양도 안 되죠? 세대는 전원이 움직이면 양도가 가능하고, 상환이 몇 년? 3년. LH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하고 등록사업자는 보증 세워야 되죠? 하여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돼도 사채 효력에는 영향이 없더라. 상환이 김영, 상환이 3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우리 좀 전에 등록할 때는요, 연간 20호, 연간 20세대,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중사업이었죠. 이렇게 됐던 게 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업계획 승인도 20에서 30으로. 그럼 이것도 30으로 바뀌었는데 이건 안 바뀌었고, 여기만 사업계획 승인만, 사업계획 승인은요, 한 번에, 연간이 아니고 한 번에 단독 30개, 공동 30개, 대중사업 1만 이렇게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이거요? 한 5억 몇 개? 50. 한 5억 그러잖아. 14번째, 사업계획 승인권자에는 기할게 구청장이 없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대지면적 10만 이상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는 10만 미만일 때. 그 다음에 논점,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여기 사업계획 승인에는 구청장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국장의 사업계획 승인. 이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특이한 게 국가도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국장의 승인받습니다. 왜?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국가도 LH공사도 사업계획 승인.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얼마 이상이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할 때 국장.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 해결 못했으니까 국장. 지역 균형 개발, 강원도 전라도에서 해결 못하니까 국장.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면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더라. 지역 균형 개발,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더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하여, 자, 출자한 이탁관리 부동산 회사, 투자회사가 있네요. 자,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더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공공주택 건설,
국가나 지자체나 LH공사나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출자하여 50% 초과 출자하여 부동산 투자 예산을 만들어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하더라. 그러면 국장의 사업계획 승인. 자, 다시. 국가도 국장, LH공사도 국장,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수도권 광역시의 긴급한 주택난에서 지역균형개발, 광역적 차원의 개발, 국가나 지자체나 LH공사나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하더라. 단독 50% 자,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 투자 예산을 만들어서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하더라. 이럴 때는 국장의 사업계획 승인. 잘 알아두십시오. 한 문제짜리.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 승인 신청 받으면 60일 내 승인 여부 결정하여 알려줍니다. 승인 신청을 받으면 60일 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사업처에게 알려야 되고, 자, 착공 신고 받으면부터 20일 내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착공 신고 받으면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 신고 수리 여부는. 자,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60일 내 승인 났습니다. 승인 여부 알려주고, 착공 신고 들어오면 20일 내 신고 수리 여부를 알려주고, 건축법은 5일이었죠? 착공 신고는 3일이었죠? 건축법은 건축, 신고, 수리 여부는 5일 내 통지. 착공, 신고, 수리 여부는 3일 내 통지. 근데 주택법은 착공, 신고, 수리 여부를 20일 내 통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20일 내 통지입니다. 신고, 수리 여부 통지가 다 20일이었어요. 근데 건축법의 건축, 신고, 수리 여부는 5일. 착공, 신고, 수리 여부는 3일. 근데 주택법은 착공, 신고, 수리 여부도 20일 되는 거예요. 17번은, 자,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요렇게, 전체로 사업계획 승인, 요렇게, 109, 209, 최초 공구, 외유 공구로 나눠서, 승인 받으면 몇 년에 착수하세요? 5년. 5년 미착수면, 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1년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송이다, 조건 이행이다, 분쟁이 발생했죠? 소송상 분쟁이. 아니면 조건 이행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이렇게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구별로 분할해서 합니다. 최초 공구죠? 자, 승인받음부터 5년 내 해야 됩니다. 5년 미착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1년 연장 가능하고. 자, 그런데 여기 최초 공구, 외유 공구, 첫 번째 공구, 두 번째 공구니까 몇 년의 착수? 2년. 근데 착공 신고로부터 2년이죠? 왜? 승인받고 5년 내 여기를 했으니까 여기는 이미 승인받고 5년은 지나버렸죠.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내 시작해야 되고 2년 미착수도 취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109 300세대 이상을 건설해서 공급했거든요. 이게 공구를 나누는 게 착공 신고, 사용검사 별도 수행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연홈에 대해서 사용검사 300세대 이상의 사용검사 받고 분양이 끝난 거예요. 근데 이걸 2년 내에 미착수라고 여기 전체를 폭파시킬 수는 없죠? 취소할 수 없다. 이거 한 문제짜리예요. 자, 사업계획 승인받고 몇 년 착수? 5년. 미착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공구 몇 년? 5년. 미착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공구, 외유 공구는요? 착공 신고로부터 2년 내 착수, 2년 미착수에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가 이것 말고도 경공매로 소유권 상실, 부도 파산으로 공사완료 불가능, 보증인이 없더라. 그러면 상실이나 불가능이면 취소할 수 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답이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최초 공구, 외유 공구는 착공 신고로부터 2년 내 착수해야 되지만 2년 미착수에도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매도 청구입니다. 매도 청구. 알바끼죠? 자, 매도 청구는 우리가 지구 단위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가 매도 청구면 대상이면 우리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사각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사각계 승인 받을 수 있다. 그때 이 매도 청구는 시가로 매도 청구합니다. 사전에 3개월 이상 협의됩니다. 그때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으면 알받기 안 됩니다.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근데 80% 이상 95% 미만, 90% 동의를 받았다. 사용권을 확보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후 시 10년 전에 측에서 보유한 자, 이 자를 원주민 그럽니다. 원주민에게는 10년 전에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매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걔를 제외하고 매도 청구입니다. 원주민에게는 매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국공유지 우선 매각 임대입니다. 국공유지 우선적으로 매각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50% 이상 건설,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50% 이상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땅을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년 내에 착수해야 되죠? 2년 미 착수면 판건 대사온다 환매 임대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됐고요. 자, 20번 채비지 매각입니다. 채비지는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려고 할 때, 자, 주택법의 사업주체가, 자, 저희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렵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시 채비지 좀 팔아주세요. 그러면 채비지 총 면적의 50% 범위에서 우선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비지 양도 가격은 감정 가격으로 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등을 만들겠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조성 원가, 예외적으로 조성 원가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이거 우리는 일명 날벼락 그럽니다. 2, 3, 4, 5 다 시가. 그러니까 날벼락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에서 여기 500세대에 대해서 사용검사가 받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준공이 끝나고 분양이 끝난 겁니다. 근데 갑자기 500세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해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회복해요. 누가 나타나요? 실소유자가 나타납니다. 500세대를 상대로. 500세대를 상대로 얘가 협박하겠죠. 돈 많이 줄래요? 철거할래요? 돈 많이 줄래요? 철거할래요? 이렇게 협박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한 명, 여기는 500세대니까 여기가 보호가치가 더 크잖아요. 이들을 보호하는 방법. 예, 500세대로 하여금 실소유자에게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 야, 너 팔고 나가.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격이 뭐예요? 시가. 그러면 이때 500세대가 전체를 가는 게 아니라 대표자 선정해서 하는데 대표자 선정은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습니다. 소송을 대행하기 위해서. 매도 청구 판결이니까 소송이에요. 그래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 선정을 합니다. 판결의 효력은요, 전체에 대해서 미친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걸 여기 실소유자 걸 시가로 매도 청구해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매입 비용이 들었겠죠. 그때 이쪽 사람들, 나는 상관없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더라. 왜요? 대지권이라는 것은 공유 지분만큼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미칠 수밖에 없어요. 즉, n분의 1이라는 거죠. 여기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분을 얘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미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몇 프로 미만이어야 돼요? 5%.
주택단지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되고 서류 송달입니다. 매도 청구 의사 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소유권을 해본 후부터 몇 년 내? 2년 이내 실소유자에게 송달. 의사표시 서류 송달은 몇 년이요? 2년.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매도 청구 의사표시를 못합니다. 자, 2, 3, 4, 5 다 시가. 서류 송달 몇 년? 2년. 대표 선정 4분의 3. 판결 여력은 자, 아니 매도 청구는 5% 미만일 때 매도 청구, 판결 여력은 다, 가격은 시가. 서류 송달 2년, 대표 선정 4분의 3. 매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실소유자가 5% 미만의 소유권 확보. 판결 여력은 다, 구상권도 다. 가격은 시가. 사용검사 기간입니다. 신청부터 15일 내 사용검사해야 되고요. 관광특구의 공동주택으로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이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공재개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 여기에 관광특권의 공동주택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더라.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고 경제자유구역,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사업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저당권 설정 제한 나왔네요.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사업주체가 우리를 아파트 입주 예정자로 모집한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빼서 사업하고 그 저당권이 우리를 쫓아오면 안 되게 막아야 된다는 거죠. 하여 마음대로 사업주체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고 법에 정해놔요. 이렇게. 사업주체는 사업계 승인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건설된 주택 및 대지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입주 가능일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 기간 동안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설정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입니다. 근데 주택조합은 입주자를 모집하지 않죠?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그랬어요. 그래서 회사에 입사하면 주사를 부리면 안 돼. 60일 동안. 걸리면 입사 무효. 저당권 설정하면 무효입니다. 그리고 처벌 22대.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회사에 입사하면 주사는 60일 동안 부리면 안 됩니다. 입사 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으로부터 며칠? 60일.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입주 가능일 이후 60일까지. 이렇게. 걸리면 무효. 저당권 설정하면 효력이 없다고요. 그리고 22대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공급질서 결혼행위. 여기 좀 공부해야 될 게 많죠? 공급질서 결혼행위는, 자, 뭐, 청약통장, 입주자 증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조합원 지위, 주택상환 사채, 각종 딱지, 확인서, 증명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확인서, 예정 증명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양도, 양수, 매매, 증여, 알선, 광고하면 안 되죠? 상속은 되죠? 저당도요? 되는 거죠? 채권 양도도 되는 거고. 이런 행위 하다 걸렸나요? 그럼 10년 범에서 입주 자격을 제한합니다. 행정형벌은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 초과할 때는요, 3년의 징역 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벌금에 처합니다. 이게
주택금서 교란행위에 위반했을 때 이야기인데 전매 제한도요. 입주 제한 10년. 행정형벌 3만 3만. 전매 제한에 위반했잖아요. 그럼 입주자의 제한도 10년, 행정형벌도 3만 3만, 3배가 3천만 원 초과하면 3배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요. 주택금서 교란행위에 위반한 자가 청약통장을 매매했잖아요. 그럼 계약은 취소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택법에서는요. 취소나면 주택법은 취소는 모두 할 수 있다요. 5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4번이 할 수 있다요. 취소. 근데 뭐만? 주택공급서 교란행위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그 계약은 취소하여야 한다. 지위는 무효, 계약은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나머지는 피해자가 많으니까 다 취소할 수 있다. 사업계 승인받고 5년 미쳤으면 취소할 수 있다. 국공유 우선 매각 2년 미쳤으면 취소할 수 있다. 거짓으로 조합서를 인가받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법 딱지 거래 계약만 취소하여야 한다. 요거 구별해서 읽어주십시오.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자 시장 군수구청장에 승인받아야 돼요. 시장 군수구청장 입주자 모집 승인받아야 된다고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봉의서는 신고해야 되고. 근데 국가나 지자체나 LH공사, 지방공사, 국지, LG는요. 승인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합니다. 공적 주체는. 공적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나 LH공사나 지방공사가 국지, LG가 공적 주체가 자 공적 주체도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 각실 내부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 시장, 군수, 구청장에. 그러니까 자, 좀 특이한 구성이 주택법에서 공적 주체도 마감자재 목록표와 각실 내부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 제출합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 모델하우스 가니까 견본주택 삐까 번쩍 분양받으니까 허접 그러면 안 되죠. 같은 조건이야겠죠. 그걸 증빙하는 서류를 공적 주체도 제출하라는 거야. 마감자재 목록표와 각실 내부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제출하랍니다. 시장군수청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을 사용검사가 있는 날로부터 몇 년 이상 보관? 2년. 사용검사 받고 2년 이상 보관해야 됩니다.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는 이를 못해라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됐네요. 마감자재 목록표와 각실 내부 촬영 영상물을 국가나 지자체나 LH공사나 지방공사도 제출해야 되고 승인권자에게. 그러면 시장 군수구청장은 마감자재 목록표나 영상물을 몇 년 이상 보관해야 돼요? 2년 이상 보관해야 됩니다. 몇 년 이상이요? 2년 이상.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한 경우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분양가 심사 2원의 설치 운영은 20일입니다.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의 분양가격이나 분양가격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사업계 승인 신청 있는 날부터 20일 내 분양가 심사 2원의 설치 운영이죠. 2원의 며칠? 2원의 20일. 자,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해제 요청, 분양가 상한제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잖아요. 근데 시도에서나 시장, 군수구청장이 해제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며칠 내? 40일 내 주거정책 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일에 통보.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제도 40일 내 심의 있어서 통보. 분양가 심사 2원의 설치 운영은 20일. 해제 요청 시, 해제 요청 시 심의는 40일. 심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투기 과열 지구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직전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 초과? 2배. 분양가격 상승률이.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직전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 20% 이상 증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직전부터 소급하여 자, 2달간 청약 경쟁률이 몇 대 몇? 5대 1을 초과. 국민주택 규모일 때는요, 10대 1을 초과. 이렇게.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 초과? 2배. 물가 몇 배요? 2배. 여러분 애들만 보면 물가에 내놓은 것 같아서 걱정이 2배죠? 저는 여러분만 보면 물가에 내놓은 것 같아서 걱정이 2배. 물가 2배. 물가 2배. 네? 거의 끝났나요? 거래량 20%. 거의 끝났죠? 청약 경쟁률 2달간 5대 1. 이 곱하기 5는요, 10대 1. 이렇게 되네요. 분양가격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자,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 2배. 물가 몇 배? 2배. 애들을 보고 있으면 물가에 내놓은 것 같아서 걱정이 2배. 물가 2배. 거의 끝났죠? 거래량 20%. 2달간 5대 1, 2 곱하기 5는요, 10대 1. 이렇게. 투기 과열지구 지정 요건입니다. 국장 또는 시도의사. 1이에요? 2예요? 2. 그래서 2명 나와요. 국장 또는 시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반기마다 재검토, 공법의 재검토는 다 5년이죠.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반기마다 재검토. 기억나세요? 예. 자, 투기 과열지구 지정 직전부터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달간 월별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몇 대 몇? 5대 1. 국민주택 규모면요? 10대 1. 2달간 5대 1, 2 곱하기 5는 10대 1.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과 똑같았죠? 두 번째. 여러분, 가격이 상승하려면 공급이 감소돼야죠. 수요가 증가돼야 되죠. 공급 감소돼야, 공급이 감소돼야 가격이 상승이죠. 수요가 증가돼야 가격이 상승이죠.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공급이 위축됐다. 공급이 감소됐다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전월부터 주택 분양 직전월의 분양 실적이 주택 분양 실적이 전달보다 몇 프로 이상 감소? 30%. 사업계 승인 건수나 건축학 건수가 직전 연보다 급격히 감소. 급격.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전부터 소급하여 몇 개월간의 건수요? 6개월간의 건수. 자,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전으로 소급하여 6개월간의 건수가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것.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 사업계획 건수나 건축법의 건축허가 건수가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것. 직전 연도보다 뭐라고요? 급격하게 감소한 거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인으로 투기 및 주택 불안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곳,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사람 수보다 현저히 적은 곳, 해당 지역의 분양주택 수가, 분양하는 아파트 수가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사람의 수보다 현저히 적어요. 뭐가요? 분양주택 수가 청약 1순위 자격 같은 사람보다 현저히 적어요. 수요가 많죠? 갖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이 되더라. 이렇게. 자, 다시. 2달간 청약 경쟁률 몇 대 몇? 5대 1. 국민주택 규모는요? 10대 1.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달이죠. 달보다는 몇 프로 감소? 달 30%. 연 급격. 달 30%. 연 한 달은 며칠이죠? 30일. 그래서 몇 프로 감소? 30%. 연 급격히 감소. 자,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것 같네요.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전국 평균 자가주택 비율이나 주택 범위 전국 평균 이하.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보시면 투기과일주 지정 요건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2달간 5대 1. 구매대 규모는요, 2 곱하기 5는요, 10대 1. 공급이 감소 위축됐죠? 달, 전달보다 30% 감소, 연보다는요, 급격히 감소. 그 다음에 자가주택 비율이나 주택보험률이 전국 평균 이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로놓기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니까 알아두십시오.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주택법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숫자를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2개 강의가 더 올라갈 걸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